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스트레스 DSR 핀셋 규제 변신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제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융권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이 있어요. 모두 예상 못한 대책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수도권 아파트 스트레스 DSR 강화였습니다. 이제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있는데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가 0.75%포인트 가산되기로 했었는데 이것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 1.2%포인트 더 높게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도권만 더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다 보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DSR 제도, 이름은 어렵지만요, 간단합니다. 그냥 소득만큼 대출을 해주는 제도예요. 연소득 1억이면 4천만원까지 원리금을 허용해주겠다는 것,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LTV 규제라 해서 담보가치만 보고 대출해줬던 거에 비해서 소득까지 높은 사람한테 대출을 더 많이 해주면서 금융 안정성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현재 DSR 제도는 40%까지인데 이 금융권은 50%까지 적용이 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간단합니다. 과거에 높았던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거예요. 자, 한 달에 원리금 200만원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5% 대출금리 하에서는 한도가 5억 1,500만원까지 나와요. 하지만 여기서 1.5%포인트의 스트레스 DSR 금리를 적용해서 5% 대출금리를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한도가 얼마나 줄어들어요? 4.15억까지 거의 1억 가까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 DSR 도입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상황에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2022년에 긴축 상황이 오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 그때 저금리가 영원할 줄 알고 많은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애초부터 능력 대비 대출을 좀 줄여보고자 만든 게 스트레스 DSR이고요. 두 번째는 고정금리 대출 유도하는 정책도 스트레스 DSR 도입 목적에 포함이 됩니다. 아까 이제 최종적으로 1.5%포인트의 가상금리가 적용된다 했는데 이걸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변동형은 100% 적용, 5년 혼합형은 60% 적용, 5년 주기형은 30% 적용, 이렇게 사람들이 6개월 단위로 대출금리가 변동하는 상품보다는 적어도 5년까지는 금리가 고정되는 상품을 받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스트레스 DSR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 대출 팽창 차단도 주요 목적입니다. 만약에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현재 DSR 제도에서 한도를 계산하게 되면 대출 금리도 낮아지게 되고 한도도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집을 살 우려가 있겠네. 그래서 이것을 딱 못 박아 버리면 금리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한도는 늘어나지 않고 고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 DSR은 3단계로 나눠서 시행됩니다. 올해 2월 달에 0.3%포인트를 가산하는 걸로 시작이 됐고요. 올해 7월 달에 2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9월 달로 미뤄지게 됐죠. 이것으로 0.75%포인트가 가산이 됩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은 오늘 발표로 1.2%포인트 가산된다는 걸로 최종적으로 나온 거예요. 자, 3단계는 1.5% 가산되는 걸로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이제 핀셋 규제로 활용되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만 콕 집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겁니다. 왜? 수도권 지역과 지방 지역의 현재 집값 흐름이 좀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지방 지역은 현재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도권 지역은 갈수록 뜨거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정책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이 됐다는 거죠. 혼합형 대출 상품 한도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 5천만원, 기존 한도액은 3억 2,300만원인데 올 2월 달에 도입으로 3억 2천으로 줄었고 이번에 이제 2단계가 도입되면서 3억 1,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돼요. 하지만 수도권은 더욱더 줄어들죠. 3억 300만원으로. 그래서 소득 5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스트레스 DSR 도입 전과 후로 한도는 2,6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소득 1억 차주는요, 스트레스 DSR 도입 전에는 6억 5,800만원인데 2단계 수도권에서는 6억 600만원으로 한도가 5,200만원 정도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요. 한 8% 줄어들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한도가 안 줄어드는데요. 이게 변동력만 100%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제 5년 고정금리 상품은 차등 적용이 되는데 요즘 이제 5년 고정금리 상품을 대부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2월달 전에도 스트레스 DSR 때문에 집값 못 오른다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도 하나 때문에 부동산 시장 흐름 자체가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수많은 영향 중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부동산 과열에 대응하는 정부의 움직임 굉장히 독특합니다. 문재인 정부하고 달라요. 이제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대응을 하냐? 공급 확대 정책을 계속 꺼내드리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서울과 성남, 하남 등의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이번에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출 컨트롤. 대출 금리를 계속 인상을 유도하고 있어요. 여기에 한도 축소 카드까지도 이번에 나왔다는 거죠. 요즘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시장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5년물 한국 국채 금리가 2.95%입니다. 그래서 지지난달까지만 해도 한 3% 초반까지 떨어졌었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현재 3% 후반, 어떤 사람은 4%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중은행에서 계속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되면 이제 은행들의 수입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요즘 휴가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좀 주춤합니다. 저희가 거래량 추이를 커뮤니티에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8월 아파트 거래량 일단 7월 대비 한 30-40%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원인이 지금 지목이 돼요. 8월 초에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하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됐던 상황이 있었고요. 88 부동산 대책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급 대책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렇게 선호도 높은 입지에 공급 대책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발표될 때까지 좀 관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출 금리가 상승했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초 대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인식, 특히 뭐 이제 중급지까지도 연초 대비 1억에서 2억 오른 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피로감까지 작용되면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추세적인 변화인지는 이제 9월 초 데이터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줬던 주가 급락 지금 많이 회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수요도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지 9월 초 데이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출금리 상승과 급등 피로감이 또 계속 이어지는지도 9월 초 데이터까지 보면 좀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제 9월까지 약간의 거래 급감 상황이 이어지면 이게 연말 입주장과 이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말에 오랜만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난 시기랑 맞물리기 때문에 이런 거래 급감이 연말 입주장과 몰리게 된다면 또 겨울에 올 초 같은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실소자 입장에서 연말에 전세 만기되는 분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상승장에도 조정은 항상 있었거든요. 모든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아파트는요 1년 내내 오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보다 보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이제 버블 붕괴 왔다, 다 죽었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아요. 심지어 저희 댓글에 막 쇼킹 부동산 집 산 사람한테 사과하라, 조금이라도 조짐 보이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정이 보일 때요, 이렇게 생각하신 것도 방법이에요. 운 좋게 기회가 왔네, 나 전세 만기됐는데 금매 잡아야지. 올 초에 그런 식으로 접근했던 분들 다 웃고 계시거든요. 위기 때 용기를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도 저는 좀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8월 20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1, 2억 소액 투자처, 역세권 대단지, 전망 좋은 재개발 투자처를 공유를 드렸습니다. 또한 금매가 나온 상급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어요. 8월 20일 멤버십 영상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멤버십 영상은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